소금 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용실 앞마당에 무릎 꿇린 채 온몸에 뿌려진 소금의 따가움보다 내 가슴에 박힌 모멸감이 더 아팠다. 장사 시작도 전에 재수 없게. 내 경고 무시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더 이상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은 예비 시어머니의 고함이 골목을 타고 울렸다. 32살 박지연인 나는 중견 출판사 편집자였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쫓겨나고 소금 세례까지 받은 가련한 여자가 됐다. 1시간 전만 해도 용기를 내 그녀의 미용실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단지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김준혁과 1년 넘게 사귀며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짓밟힐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눈도 따갑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미용실에서 쫓겨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다. 우연히 시작된 준혁과의 만남이 떠올랐다. 저작권 분쟁 건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하며 도시락 먹던 그 모습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올 줄 몰랐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준혁은 내게 특별했다. 나 역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터라 그의 상황이 더 이해됐다.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 어머니 병환으로 고생하던 시절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는지 기억한다. 그 기억이 준혁을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나 보다. 자기야, 나랑 결혼할래? 한 달 전 준혁의 프로포즈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제는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꿈처럼 느껴졌다. 자동으로 열린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엉망이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얼룩진 화장, 그리고 소금 자국이 선명한 옷. 준혁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12번째 부재중 전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전화기를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만큼은 꼭 내 결정을 지켜야 했다. 손가락이 떨려왔지만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연아, 드디어 전화 받았네. 걱정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준혁의 목소리에 가슴이 저몄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준혁 씨, 우리 헤어져요.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어머님 미용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내 준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어머니를 만났다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허락받고 싶었어요. 나도 한번 노력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터졌다. 결국 흐느끼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소금 세례와 쫓겨난 일, 모멸감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자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아,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잠깐만 기다려.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이제 끝내요. 당신 어머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당연히 준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무시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초인종에 결국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준혁은 처음 본 모습이었다. 흐트러진 머리, 반쯤 젖은 옷, 그리고 울었는지 붉어진 눈.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준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다. 난 당신 어머니가 날 싫어한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야. 증오야, 경멸이야.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지연아,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속은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설득은 소용없어요. 당신 어머니는 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전문대 나온 출판사 편집자라고 당신 같은 변호사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상처받은 내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어머니가 한 행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미안해요, 준혁 씨. 일주일이 지났다. 출판사에서 마감에 쫓기며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에도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문자와 전화,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모른 척했다. 지연 씨, 저기 또 왔어요. 김 변호사님. 창가에서 손짓하는 주현 선배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출판사 앞 벤치에 앉아있는 준혁이 보였다. 열흘째 같은 자리였다. 지연 씨 진짜 독하다. 저렇게 잘생긴 변호사가 매일 기다리는데. 변호사가 뭐해요? 저 사람 어머니는 악마예요, 악마. 내 날카로운 반응에 주현 선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미용실에서 겪은 치욕을,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준혁이 일어섰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연아, 딱 5분만 시간 줘. 길을 막는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간절해 보였다. 5분이요. 딱 5분만.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준혁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읽어봐. 단출한 문서였다. 읽어내려가며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어머니와 나, 우리 관계에 대한 진실이야. 문서는 준혁이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본업 외에도 여러 법률 자문을 맡아 돈을 벌어왔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미용실 사업 확장에 실패한 후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대었고 지금도 갚지 못한 빚이 산더미였다. 왜 이걸 이제야 말해요? 부끄러웠어. 어머니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를. 내게 말하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쩐지 이 1년 동안 그가 과도하게 일했던 이유가 납득됐다. 주말 없이 일하고 여러 법률 자문을 맡던 이유. 그래도 그건 어머니가 날 그렇게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알아. 어머니는 내가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빚에서 벗어나길 바라셨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 미용실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런 모멸감까지 견디게 할 만큼 강하진 않나 봐요. 카페를 나서며 등 뒤에서 준혁의 흐느낌이 들렸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는 돌아볼 수 없었다. 한 달이 흘렀다.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내. 저녁 함께 먹자. 아버지의 전화였다. 바쁜 사업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터라 반가웠다. 아빠, 갑자기 왜요? 딸내미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때, 시간 돼?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는 오랜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사업에 더 몰두했고 나 역시 독립해 나와 살았기에 자주 만나지 못했다. 예약된 레스토랑은 의외로 고급스러웠다. 검소한 생활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이런 곳을 택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우와,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가끔은 이런 데서 먹어야지. 내 딸 데리고 좋은 데도 못 오냐?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출판사 일이 바빠 야근이 많다는 얘기, 아버지의 사업이 요즘 확장 중이라는 이야기.
그러다 아버지가 문득 물었다.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나? 변호사라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 달 전 준혁과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헤어졌어요. 왜? 뭐 문제라도 있었어? 차마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냥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난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랐어. 네. 아빠가 왜요? 준혁 씨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안 만나봤어도 알지. 요즘 세상에 자기 어머니 빚 갚느라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가 어떻게 준혁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아빠, 어떻게 알아요? 우연이야. 내가 최근에 상가 몇 개를 인수했는데 그중에 강남 이면도로 쪽 건물이 있어. 그 건물 1층에 미용실이 있더라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마, 혹시 그 미용실 주인이 김영숙이라고 너희 남자친구 어머니야. 임대료 체납이 심해서 관리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알아보니 도박 빚에 사채까지 손을 대서 엉망이더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준혁 어머니의 미용실이 아버지 소유 건물이라니. 그것도 하필 최근에 인수한.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 아들이 변호사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빚 갚는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쓰이더라고. 입이 바짝 말랐다.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무슨 의미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준혁 어머니가 그렇게 날 미워했는데 하필 내 아버지가 그 건물주라니.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앉자마자 궁금증이 터져나왔다. 아빠, 준혁 씨 어머니 미용실 임대료가 얼마나 밀린 거예요? 1년 넘게.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됐을 거야. 숨이 막혔다. 1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니. 준혁이 변호사 일 외에도 다른 일을 병행했다던 게 이해됐다. 그런데 딸, 너 왜 그 여자한테 소금을 뒤집어 썼니? 놀라서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어떻게? 건물 관리인이 말해줬어. 한 달 전쯤 젊은 여자가 미용실 찾아왔다가 쫓겨나고 소금 세례 받는 걸 봤다고. 그게 너였구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준혁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날 무시했던 일, 내 학력과 직업을 비하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미용실에서의 소금 세례까지. 그래서 헤어진 거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늘 온화하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그 미용실,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만료돼. 연장할 생각 없다고 통보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분명 나 때문일 것이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준혁 씨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걱정 마. 그 청년은 괜찮을 거야. 오히려 도움이 될걸.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오후 3시 그 미용실로 와. 건물주 자격으로 최종 점검하러 간다고 할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저 그 사람 다시 못 봐요.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딸, 너 아직도 그 청년 좋아하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준혁을 미워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준혁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야.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내일 딱 한 번만 같이 가자. 아빠가 옆에 있을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내일 다시 그 미용실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준혁 어머니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준혁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다. 이런 마음은 뭘까? 정말 준혁을 아직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미련일 뿐일까?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다. 다음 날 오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미용실 앞에 섰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든든하게 내 옆에 있었다. 준비됐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했다. 아버지가 문을 열자 달그락 소리와 함께 풍경이 울렸다. 미용실 안은 손님 없이 조용했다. 준혁 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잡지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 왜 또 여기 온 거야? 안 봐도 될 사람을. 그때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김영숙 씨, 안녕하세요. 이 건물 주인 박상민입니다. 준혁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박 사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딸 박지연이고요. 준혁 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녀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럴 수가. 설마 당신이. 네, 한 달 전에 소금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혁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영숙 씨, 임대료 1년치가 밀렸죠? 계약 연장 안 한다는 통보 받으셨을 텐데요.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죄송합니다만 제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배려할 마음이 없네요.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했다. 그때 미용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세요? 준혁이었다.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연아.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다. 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안녕하세요, 김준혁 씨. 저는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기도 하고요. 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임대료 체납한 건물 주인이. 네, 바로 저입니다. 미용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 씨한테 어떻게 했길래? 준혁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한 달 전 당신 어머니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알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물었다. 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소금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 애가 먼저 와서.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내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울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한 달간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 전문대 나왔다고, 출판사 편집자라고 당신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모욕했잖아요.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나한테 소금까지 뿌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준혁아, 이건 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모욕한 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당신은 늘 그래왔어요.
내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라고. 아버지가 잠시 목을 가다듬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김영숙 씨. 저희가 여기 온 건 단순히 미용실 계약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어머니와 준혁이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다. 제안이요? 네. 김영숙 씨의 밀린 임대료 7천만 원과 사채 빚 3천만 원, 총 1억 원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준혁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첫째, 김영숙 씨는 도박을 끊고 정식으로 치료를 받을 것. 둘째,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셋째, 김준혁 씨와 제 딸의 관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 미용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준혁 어머니는 입을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인 중에 중독 치료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제안에 준혁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박량. 아니, 지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에게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지만 한 달 전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머니. 준혁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제껏 말씀 안 하셨어요?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도박 문제가 있는 줄. 내가 도울 수 있었잖아요. 너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 내가 고생해서 변호사 됐는데.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지연 씨한테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하셔서?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사실 이 한 달간 준혁이 너무 그리웠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준혁 씨,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가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모두 진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협의를 마치죠. 김영숙 씨,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준혁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게 눈짓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한 달간 꿈에서도 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영숙 씨, 김영숙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미용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준혁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준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당신이 내게 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소금이 묻은 옷을 빨면 깨끗해질지 몰라도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어요. 당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었을 테니까. 준혁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모든 걸 용서하고 웃으며 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할게요. 당신도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지연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약속할게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절차를 밟도록 하죠. 김영숙 씨의 빚 문제도 해결하고 치료도 시작하고 미용실 계약은 일단 6개월 연장해드리겠습니다. 준혁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혁이 내게 다가왔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눈짓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밖에서 기다릴게. 아버지와 준혁 어머니가 미용실을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준혁은 내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줘서. 준혁 씨가 아니라 아빠 덕분이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 시선에 가슴이 떨렸다. 사실 이 한 달이 지옥 같았어. 내가 없는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준혁 씨,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이 그리웠지만 어머니 생각만 하면 두려웠어요. 이해해. 내가 더 일찍 어머니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내게 상처 줘서 미안해. 준혁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그의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한 달 전과 달리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요.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미용실을 나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딸, 세상은 의외로 좁아. 그리고 아버지는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다. 석 달 후, 봄이 시작되던 날이었다. 준혁 어머니는 도박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었고 미용실도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빚 문제도 해결됐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의 태도였다. 더 이상 거만하거나 공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할래요? 내가 직접 요리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다. 네, 좋아요. 가볼게요. 준혁과 나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갔다.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은 준혁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테이블에는 와인과 꽃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만난 지 1년 6개월이 됐어. 기억해? 감동적이었다. 그가 이런 날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는데 준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지연 씨,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었다. 네, 할게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와 준혁 어머니가 서 있었다.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였다. 준혁이 내 손에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찾은 행복. 소금 세례를 받던 그날,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사이다 같은 승리였다.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얻은 달콤한 행복의 맛.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